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42강 할 차례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이제 깊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11월부터 초겨울에 들어섭니다. 내일 영하권 날씨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우리는 또 지분경매 42강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해결하는 두 기둥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분경매 교재로 지금 42강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재해서 새로운 우리 지분경매에서의 실전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강의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이 소송과 협상인데요.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소송과 협상입니다. 오늘 42강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협상이 결렬됐을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며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 증명을 몇 회를 보내는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처음 아주 작은 물건으로 실전 사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요. 판결이 경매에 의하여 각 공유자들 간에 배당금을 지분 비율로 이렇게 경매에 의해서 받아가라는 이러한 청구 취지에 의해서 주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문을 받고 났더니 타 공유자가 협상에 응해가지고요. 298만 원에 매수한 이 공유 지분을 500만 원에 매도한 이 공매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가면서요.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요. 우리 실전반 6개월 과정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저녁마다 하는 지분경매 실전반 과정에서 하는 강의 내용 일부를 또 다음 주에는 이렇게 또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페이지 97페이지입니다. 지금 42강 하는 거고요. 앞에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앞에 부분을 공부하고 싶으면요. 유튜브에서 1강부터 천천히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연재해 나갑니다. 이 교재 갖고 하는데요. 오늘은 97페이지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러한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을 잠깐 정리해서 보자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 최소한 2회 이상을 발송해서 충분히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이러한 해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타협이 됐는데 여기서 결렬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결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결렬이 될 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사례마다 백인백색인 것 같이 그때마다 다 사례가 틀리고요. 또 해결하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결렬이 되면은 시간이 지체하지 말고요.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소송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실전반에서도 그렇고요.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이 소송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서 제가 소송을 제기하세요 해도 몇 달 동안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그런데 이 소송을 해보시면요. 이 프로세스를 알게 되면 이제 소송이 그렇게 두려운 이러한 해결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소송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있고 하나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련된 9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상대방이 내가 이 낙찰받은 지분,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고 상대방은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이 2분의 1 지분, 내 지분에 대해서 이 사용료를 내놔라. 예를 들어서 토지 같으면 지료를 내놔라. 아니면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으면은 임차료 상당의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나한테 내라. 이러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 환원 청구 소송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끝나면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소송에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지분 경매에 한마디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거표지,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의 거표지를 보면요, 소가 계산하는 내역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토지만을 낙찰받은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많이 안 하시고요, 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대책,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로 이렇게 그 주택, 지분을 갖는 것도요, 한 가구, 한 가구를 갖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지분이라 그래서 가구 수에서 빼주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토지는 면적, 공시지가, 거기에 3분의 1 원고 지분 비율, 이게 속가입니다. 중요한 게 원고 지분 비율을 써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사항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속가, 공시지가를 쓰고 내가 낙찰받은 이러한 그 전체 면적을 먼저 쓰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전체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 100분의 30을 쓰고 원고 지분 내 지분을 갖다가 적어야 소가를 낼 수 있어요. 이 소가를 낸다는 거는요, 결국은 인지 가격을 갖다가 만들려고 소가를 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소가는 결국 우리가 소송을 내기 위해서 이 법원에 서비스료죠. 서비스료를 갖다가 바로 내기 위한 게 인지입니다. 이 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소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소가 만드는 이러한 계산법. 지금 처음 듣는 분은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 드리니까요,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면요,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했더니 900만 원에 이런 소가가 나왔어요. 원고가 한 명이고 타공유자, 피고가 5명일 때 바로 이 소가 계산기에다가 딱 넣으면요, 여기에 가격하고 쭉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청구 취지도 그렇고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이런 주소 면적, 지분 비율들을 적어서 내면 됩니다. 청구 취지는 내가 청구하는 경매에 붙여 각 지분 비율대로 배당해달라는 처지, 이런 청구,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물 분할, 여기 보면 현물 분할이 가능한 토지, 우리 지분, 공유 지분의 이러한 그 분할하는 때는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현물 분할을 해달라. 그러나 현물 분할하게 되면은 가액이 감소되거나 이러한 그 공평하고 이러한 그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경매에 붙여 각 지분 비율대로 배당해달라는 취지의 이런 청구 취지를 적고, 현물 분할인 경우에는 간략한 분할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적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측량을 하거나 지적 분할도를 만들거나 이 정도는 아니고요, 간단한 분할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이러한 현물 분할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청구 취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장의 청구 취지는 그 현물 분할이 가능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붙여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 및 제세금 을 공제한 금액을 6분에서 원고에게는 16분의 1, 11, 또 16분의 1씩 이렇게 5명이죠. 6분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이거 각자 하나씩 써도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어렵게 좀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요,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그 경매에 이르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재판 태도, 또 판사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요,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3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요, 1번 같은 경우에 바로 경매 배당을 받으라, 지분 비율대로 이러한 배당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현물 분할을 하라, 이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이런 현물 분할과 배당에 의한 형식적 경매가 여의치 않으면요, 바로 조정으로 이끌어서 내 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팔든지 타 공유자 지분을 내가 사오는 이런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공유물 분할해 가지고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또 결론이 날 수 있는
이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유물 분할소에서 바로 공유부동산의 자신들 지분 비율만큼 각자 공유자로 기속시킨 것을 현물 분할로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바로 똑같습니다. 조정으로 하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문과 똑같은 이런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이러한 그 형성의소로서 우리가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이러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그 소송에 관련해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재판부 판사께서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구하는 청구 취지에 구애받지 않고요, 판사의 재량, 그 자유로운 재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를 공유물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1번이 다시 얘기하지만 경매, 그 배당을 받는 형식적 경매로 나가는 이러한 배당 받고 나가라 하는 이러한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현물 분할에 의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현물 분할이 우선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조정으로 조정조서도 똑같은 판결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세 가지로 갈 수 있는데 이거 역시 형성의소고 또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공유물 분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계속되더라도요, 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취하고 서로 원하는 대로 합의하고 재판을 이제 종결하게 되는데요. 앞에 소장이 이런 거고 아까 소가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첨부할 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소가는 토지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이 형식대로 하게 되면은 이 오프라인 종이 소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드는데,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전자 소송을 공부하셔가지고 이 전자 공부 소송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요,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실전반 과정,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에 있는 교대역 13번 출구에 오셔가지고요, 매주 이렇게 듣고 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거기서 이러한 인지 계산하고 또 첨부하는 이런 송달료 계산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 숙지할 수 있도록 쭉 가르쳐 드리고요.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소장에 원고, 피고, 주소, 이름, 이렇게 전화번호 쭉 써주시고요. 피고 전화번호 모르면 주소는 최소한 써줘야 되고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요, 보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정 청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기 청구 취지 보시면요, 이 경우에는 배당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지금 청구 취지로서 하는 건데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를 경매에 붙여서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 제세 공금을 공제한 금액을 6분의 원고에게 16분의 11, 피고에게 6분의 16분의 1씩을 이렇게 한다.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고요. 이 16분의 1 이름 피고 1 누구, 피고 2 누구, 피고 3 해가지고 이거 5명에 각각 다 쓰게 되고요. 원고에게 16분의 1, 6분의 요걸 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런 식으로도 뭐 써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피고 여기 5명이 있으면요, 피고 1, 피고 2, 피고 3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공유자, 타공유자 5명이 있으면 이름까지 다 여기다가 써주시고 주소 쓰고 만약에 연락처를 알면 연락처까지 다 써주시면 되고요. 모르면 안 쓰는 겁니다. 원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름 쓰시고 주소를 이렇게 꼭 써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청구 취지가 있고 그리고 또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이유를 쓰는 거예요. 청구 이유. 이런 취지, 청구 취지, 앞으로 주문, 판결문에 나올 이 내용을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청구 원인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소장을 쓰는 형식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이 토지 지분 16분의 11을 여기 소에 4,753만 원에 낙찰받아서 16분의 11 지분을 하는 이 과반수 지분권자입니다.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서 피고들과 공유물 분할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거나 피고들이 수가 많고 주소 역시 근거리가 아니어서 분할의 합의가 쉽지 않고 공유물을 한 필지 토지 및 한 동의 건물로서 분할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힘드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이 두 번째가 현물 분할이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조정 내지는 배당에 의해서 형식적 경매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청구 취지가 이렇게 배당에 의해서 경매 비용 해달라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원고의 청구에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함에 큰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이 토지 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모두 경매에 그 병락대분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그 재판에 청하기에서 분할소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 증거 방법에 대해서 갑제 1호증, 갑이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를 이제 갑제 1호증이라고 하고요. 피고가 제출하는 서류는요. 을제 1호증이라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열람표, 경매정보, 건축물 대장까지 이렇게 그 서류들을 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 서류를 통해 가지고 제출했을 때 이제 그 내용들이 뒤에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런 다음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돼서 지금 103페이지인데요. 오늘은 102페이지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고요. 그 위에 설명은 다음 주에 또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밴드를 보면서 지분경매 밴드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전체 밴드 검색란에서 지분경매라고 찾으시면 이런 노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 겉표지 사진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입하시면은 수락받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좀 보시고요. 우리가 이 특강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인데요. 돌아오는 11월 17일 여기 보시는 것 같죠?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책에도 유튜브에도 공개하지 않는 이런 특급 노하우 1일 특강을 합니다. 여기 비용이 5만 원인데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에 문의하셔가지고요. 이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아주 들을 수 없는 일반 그 시중에서 또 책으로 유튜브로서는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11월 17일 화요일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면요. 아주 그 노하우 중에 노하우 우리가 숨겨놓은 이 비법을 배우시게 됩니다. 물건을 고르는 요령, 어떤 물건을 우리가 대응하는지 이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지금 부동산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요. 거기서도 니치마켓, 틈새 시장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서울 교대역 13번 7구 근처에 강의실에서 있는데요. 이 수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돌아오는 11월 4일이죠. 이제 11월 4일에도 우리가 공부가 있습니다.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매주 수요일 6개월 과정 실전반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소송장 또 컨설팅 해주는 이러한 물건을 어떤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로서 이렇게 수익을 낼 물건을 고르는지 이러한 컨설팅까지 또 공부하는 방법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전반 통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요.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부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육비가 400만 원이에요. 6개월에. 그 온라인 교육비는 기본은 200만 원이고요. 2년치를 다 들려면 또 온라인 교육비가 400만 원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아까 강의실 거기를 통해서 이 물건을 고르는 요령, 해결하는 이러한 방법들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소송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 아주 세세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시켜주는
6개월 실전반 과정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있고요. 일일 특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제가 또 42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